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지금 12월 촬영 기준 날짜가요. 12월 3일인데 밖에서 첫눈이 펑펑 오고 있어요. 정말 세월이 참 빠르네요. 오늘 그 연말 특집으로요. 어떤 걸 이제 연말에 준비를 하면 좋을까,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왜 우리 그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축복하는 덕담을 하는데, 그럼 그 복을 많이 받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물론 그렇게 이제 인사하지만 나는 내가 새해에 2020년에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마음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요. 복이 넝쿨째 굴러드는 사람의 특징. 복이 막 넝쿨째 굴러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새해에는 모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날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서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뭔가 하면요. 어려운 일을 쉽게, 비교적 쉽게 넘긴다는 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복이 넝쿨째 굴러드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그래요. 로또에 당첨되는 게 더 복일까요? 아니면 어떤 우리가 이제 위기를 겪을 때 그걸 정말 이렇게 아주 최대한 쉽게 이렇게 잘 극복하고 넘기는 게 더 복일까요? 전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망망대해일 때, 그냥 이렇게 파도가 없을 때는 내 인생에, 내 배에 내가 타서 아주 작은 배지만, 그냥 항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주변에 이제 막 그 바다도 보고, 이렇게 해서 평화롭게 갈 수 있겠지만, 이제 한번 이렇게 막 해일이 오고 그다음에 막 너무 성난 파도가 오고 이러면 이렇게 작은 배,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각자 타고 있는 그 작은 배는 그 막 위기나 고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막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배가 부서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파도를 정말 잘 타서 아주 무사히 성난 파도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그렇게 배가 부서지지도 않고 막 뒤집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잘 버티는 거, 그런 게 결국에 우리한테 얼마나 복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의 배가 부서지지 않게 그렇게 그 어려운 일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남 탓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자기 비하하고 자기 탓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반성은 하지만 후회하거나 이러는 게 너무 이렇게 길게, 왜 그런 잘못된 일,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실패하게끔 그때 그렇게만 안 했으면 됐을 텐데 라고 막 그걸 곱씹고 되씹고 막 이게 자기한테 막 자기가 막 상처내고 막 이런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먹는 게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쉽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꼭 지켜야 될 거는 어떤 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문이 닫혔을 때는 내가 그 원하던 어떤 일인데 거기에 문이 닫혔을 때는 반드시 다른 문이 준비되어 있다. 문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을 없으면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반드시 다른 문이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좀 희망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제 후배의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 이제 후배가 이제 사내 커플이었어요. 이제 사내 커플이었는데 여자 후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 거의 거의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명예퇴직 같은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친구가 원래 이제 사내 커플이었기 때문에 그 동료한테, 예전에 직장 동료한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은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자기 퇴직한 거를 이제 아내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너무 미안하고 본인이 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막 자존심 상하고 이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 후배인 아내가 알았어요. 미리 이제 귀뜸을 이제 해준 거죠. 이제 전 직장
동료가.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원래도 좀 낙천적인 성격이에요. 원래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낙천적인 성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 굉장히 좀 소심하고 이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너무 낙담하고 이제 이럴까봐 집에다 종류별로 냉장고에 술을 다 사서 넣었대요. 맥주 종류, 막 막걸리, 뭐 또 무슨 복분자, 뭐 무슨 매실주, 소주 이렇게 막 쫙 종류별로 넣은 거예요, 냉장고에.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먼저 얘기를 했대요.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 그동안 굉장히 수고했고 이제 그 회사랑은 인연이 더 끝났나 보다.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남편한테 먼저 얘기를 해버리니까 남편이 뭐 되게 이제 머쓱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회사를 더 이상 나가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그동안 좀 쉬자, 이제. 너무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자. 그리고 술을 밖에 나가서 먹어봐야 돈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주도 내가 만드는 거보다 맛이 없다. 그러면서 그 제 후배가 그 매일매일 그 이제 안주를 막 이렇게 만들어서 남편과 같이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같이 놀고 영화 보고 막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그런 한가함을 막 즐기다가 아침에 뭐 늦게 자고 애들도 되게 이제 어리고 그랬으니까 이제 늦게 자고 그리고 뭐 남편이랑 같이 헬스클럽 가고 이제 계속 같이 다녔대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안 창피해? 동네 아줌마,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한테 안 창피해? 이렇게 평일날 낮에 남편이랑 같이 헬스클럽 가고 이런 거. 그래갖고 그 제 친구가 있다가 아니 뭐가 창피해? 우리 열심히 일하고 지금 잠깐 쉬는 건데 이 시간을 즐기자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나 그 막 너무 힘들고 이제 회사에서 배신당하고 막 자기 스스로가 이제 막 너무 자존심 상하고 이런 상황을 그 아내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뭐 운동도 하고 쉬고 이러면서 잘 지낸 거예요.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 어떤 이제 행운이 왔나 하면 그렇게 이제 굉장히 한가하잖아요. 이제 별 일도 안 하고 그러다가 저희 집이 이제 수지인데 수지에서 이제 그 수원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광교 그쪽에 그때 한참 이제 몇 년 전인데 한참 이렇게 조그만 이게 꼬마 빌딩 그러니까 막 3, 4층짜리 이렇게 건물 이런 거를 막 그 허벌판에다가 짓는 게 막 붐이었어요. 그때는 뭐 별거 없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돌아다니다 한가하니까 남편이랑 이제 돌아다니다가 거기를 본 거예요. 근데 남편이 원래 건축 쪽에 이제 일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융자를 대출을 내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조그만 부지를 사서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막 비싸거나 막 사람들이 몰리거나 그러지 않았던 때니까 막 다 허허벌판이었대요. 근데 이제 후배가 거기다 이제 4층짜리 이렇게 조그만 그 1층에는 막 카페랑 칼국수집 이렇게 있고 2층에는 뭐 사무실 있고 3층이랑 그 다락 같은 그런 이제 4층 반 4층 거기에는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집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배 남편 된 사람이 원래 이제 그쪽 일을 했으니까 거의 그리고 직업도 없으니까 거의 그냥 본인이 짓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축비가 줄었겠어요. 아무리 작은 거지만. 그래서 본인이 다 설계해서 본인이 다 이거 부르고 이래가지고 아주 정말 최대한 저렴하지만 튼튼하게 본인의 마음 맞게끔 그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이제 이게 몇 년 후에 정말 가격이 나락같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결론을 놓고 보자고 하면 그 남편의 그때 막 실직이 굉장히 이제 이 젊은 부부의 어떤 자산을 증식시키는 결국 더 좋은 일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복이 넝쿨째 굴러들었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직장을 잡아가지고 다니는데 어쨌든 그때에 뭐 1년 쉬고 막 이런 게 1년 연봉 이상의 어떤 그런 효과를 누리는 그래서 막 되게 행복해하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래 너처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뭐 그래 별일 아니야 뭐 이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결국 복을 불러들이는구나. 제가 이제 그 후배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고 그런 얘기들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면 그 조그맣게 테라스가 이제 붙어 있는데 그 이제 살림집에 거기서만 이제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정말 긍정적으로 사는 거는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이제 또 버려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욕심 버려야 되죠. 위기나 고난 닥쳤을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거. 욕심. 그 다음에 남의 시선. 남의 시선은 버리시면 됩니다. 남이 막 젊은 남자가 집에서 저렇게 놀고 있구나. 실직당해서, 해직당,
당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막 남의 눈이 무섭고 이러면 남편이 원망스럽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 후배는 전혀 아니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뭐지 지금 퇴직을 해갖고 내가 쉬는데 저 아줌마들을 왜 내가 의식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게 마음을 자꾸 훈련해 버릇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그렇게 해서 아주 이제 잘 지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무슨 이제 굉장히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렇게 다 있을 때 뭐 이래가지고 정말 애들이랑 다 뭐 길거리 이 젊은 나이에 길거리에 나가는 거 아니야? 막 너무 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뭐 하다가 정말 다 들어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래 뭐 아주 그렇게 뭐 큰일 날 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뭔가 방법을 찾고 또 다른 문을 찾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대단히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부부는 이제 그때서부터 버릇이 된 게 뭔가 하면 집에서 이제 부부가 같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워낙 이제 제 후배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항상 이제 집에 술이 떨어지지 않고 또 후배가 음식을 잘하니까 집에서 이제 맛있는 거 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 친한 친구도 이제 오라고 그래서 고기 구워서 같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항상 술이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거예요. 그 딸내미가.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서울신문 칼럼에서도 한번 썼었는데 그 1학년짜리들을 어떻게 하나 하면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우리 집 냉장고에 뭐가 있을까요? 발표하는 뭐 이런 거를 했대요. 그런데 그럼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냐면 뭐 우유 있어요, 물 있어요, 뭐 그리고 고기도 있어요, 뭐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막 이 집 딸내미가 손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저희 집 냉장고에는 소주, 맥주, 막걸리 산사춘, 법분 막 이런 식으로 술 종류를 쫙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우리 1학년 때 막 신경 쓰여갖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뭐 이렇게 면담하고 이런 시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애 교육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되게 선생님한테 민망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유쾌하고 아주 긍정적인 부부입니다. 결국 그래서 일도 잘 풀리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쉽게 넘기는 거 이거 복을 넝쿨째 불러들이게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좋은 일에는 어떻게 할까? 좋은 일에는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막 좋다고 해서 막 교만해지거나 막 흥분해갖고 막 너무 오버하거나 이러면 결국 그 들어온 복을 이렇게 발로 차는 그런 꼴이 되는 그런 사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자,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 그 기사에서 봤는데 왜 그 백종원 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그 소유진 씨랑 결혼하기 전에 이제 막 TV에 잠깐 출연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인기가 탁 올라가면서 무슨 이제 CF 그 제의를 받았었나 봐요. 지금의 백종원 씨 말고 그 예전에 유명하기 이전 버전의 백종원 씨. 그런데 이제 CF 딱 지금 프로포즈 받았다라고 이제 그 결혼할 막 이제 금방 결혼해야 되는 소유진 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소유진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럴 때 나대는 거 아니야. 하지 마. 이랬대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기사로 나왔는데 저는 그게 몇 년 전 일인데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아내의 내조라는 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굉장히 좀 말도 유머러스 하잖아요. 이럴 때 나대는 거 아니야. 그게 아직도 생각나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럴 때 나대는 거 아니야. 이 말이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래가지고 좀 낭패를 본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제 선배 얘기인데요. 저희 선배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임원으로 퇴직을 했어요. 그러고 나갖고 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분이라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막 이제 은둔의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3개월 만에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이제 어느 회사에서 이제 스카우팅, 이제 부사장으로 이제 초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그 회사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제 은둔하고 있다가 그 회사에 출근하게 되자마자 옛날 뭐 후배들 다 불러서 술 사고 그다음에 막 그 예전 회사 근처 돌아다니면서 막 나 어디 이제 막 다시 이렇게 다니게 됐다고 막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 선배는. 그래서 막 얘기하고 뭐 다 온갖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서 나 여기 다시 다니게 되는 거 알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막 이제 얘기를 다 해놨어요. 나 이제 이런 사람이야. 난 3개월 만에 다시 이제 사회에 복직이 가능한 난 그런 사람이야. 그게 너무 자랑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2달 만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뜻이 안 맞고 이제 뭔가 서로 안 맞았던 거죠. 그런데 뭐 사실 그냥 직원도 아니고 이제 임원으로 이제 초빙 이렇게 돼서 가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되기가 사실 그렇게 쉽죠. 그래서 2달 만에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문은 다 내놨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소문이 다 내놨기 때문에 다들 알잖아요. 이제 주변에서 뭐 한 달이 걸려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끔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제 그분을 어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중역으로 모시려는 회사에서 다 그게 이제 홀딩된 거죠. 아, 저기서 2달 있다 그렇게 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나왔으면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좀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선배한테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주변에다가 막 얘기하고 막 너무 기뻐하고 막 물론 자랑스럽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 그래서 그 들어온 복을 이게 좀 자기가 갖고 있으려면 굉장히 이렇게 좀 몸을 낮추고 조용히 좀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그런 일도 사실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아파트에 이제 있는 분 얘긴데요. 아파트 이제 저희 같이 이웃 그분은 애들이 되게 잘 되는 줄을 주변에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외고는 공부를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외고를 갔대요. 근데 보통 이렇게 그 교육에 대해서 저희 아파트는 다 고만고만한 그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애들끼리 막 동창 막 이런 애들이 또래들이 되게 많아서 그 엄마들끼리 서로 좀 이렇게 어떤 정보도 막 이렇게 주고받고 뭐 서로 안부도 잘 묻고 왜냐면 애들이 같은 또래고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애가 굉장히 막 외고 가고 그다음에 진짜 대학 갈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들어갔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 사실 주변에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갔다가 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 가고 이럴 때도 잘 몰랐고 그러니까 굉장히 애가 막 그렇게 그 공부를 잘하고 잘 되고 이러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주변에 이제 막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아이 엄마가 상처 입을까봐 사실 막 대학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고민하고 이런 엄마들이 사실 더 많죠. 잘 되는 엄마들보다. 그러니까 그 엄마들을 배려해서 자기 애가 막 이렇게 어디 됐어요, 잘 됐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그 아이한테도 굉장히 교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누구야 되게 축하해. 왜 얘기 안 했어? 너무 훌륭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칭찬을 해주니까 그 엄마랑 똑같은 거예요. 애도 뭘요? 막 이러면서 그냥 별일 아닙니다. 이러면서 애 자체가 또 너무 겸손한 거 있죠. 그래서 이게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잘 될수록 딱 이렇게 몸을 낮추고 겸손해지고 이러는 게 이게 가정교육에서부터 벌써 시작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오버하지 않는 거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그 복을 잘 지키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복이 넝쿨째 굴러드는 사람의 특징 2가지. 자,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걸 쉽게 넘기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남 탓, 자기 탓, 그 다음에 반성은 하지만 뭐 자기를 비난하거나 너무 심하게 후회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이런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 다음에 이제 꼭 지켜야 될 일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 한 개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반드시 열린다. 그리고 그렇게 큰일 날 일은 아니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 그리고 또 버려야 될 거는 욕심이나 남의 시선 이런 거는 뭐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려운 일을 쉽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었고 2번째는 좋은 일에 대해서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지만 평상심을 유지하고 더 몸을 낮추는 어떤 이런 일들이 결국 복을 넝쿨째 굴러들
불러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런 공통된 특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2020년에 복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전부 복이 넝쿨째 들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